그 예전에 저희 안전자산 포트폴리오 얘기했을 때 이후로 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지도 지인들이 굉장히 금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좀 오늘 얘기를 나눠봤으면 해요. 네, 저희가 예전에 좀 안전자산 얘기를 하면서 무제한 양적완화 시대에 돌입했을 때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까, 이제 그런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안전자산 얘기를 좀 했었죠. 거기서 금에 대한 투자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로도 이제 꾸준히 많이 금이 올라왔어요. 금에 대한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두 가지 관점으로 금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 두 가지 관점이 뭔가요? 네, 사실 금뿐만 아니라 은 투자에도 이제 똑같이 적용되는 개념인데요. 그 두 가지 관점은 첫 번째,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의 투자, 두 번째는 보험적 안전자산 관점에서의 장기적인 투자 전략,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트레이딩과 보험적 관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먼저 트레이딩 관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금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예전 컨텐츠에서 설명드린 관점이랑 살짝은 다른 관점인데 단기적인 시세 차익 목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금을 투자를 한다면 그러면 금을 안전자산으로 보기보다는 변동성이 있는 일종의 금융자산으로서의 한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이 금이라는 속성 자체가 아무래도 지금 돈을 풀어 제끼는 금융 환경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주식 종목으로 비유를 하자면 우량주랑 좀 비슷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트레이딩이다 보니까 타이밍이 중요한 투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차트 분석을 통해서 그 매매 타이밍을 잘 포착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트레이딩 관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뭐 장점과 단점이 혹시 있을까요? 네,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금을 투자하시려면 이제 장점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현금화하기가 되게 용이하겠죠. 이제 요즘 MTS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금과 관련된 상품들을 그냥 뭐 터치 몇 번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서 현금화에 되게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긴 하고요. 그리고 실물을 이제 투자하게 되면은 10% 이상 이제 세금을 좀 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세금이 없다는 장점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반면에 또 단점으로는 변동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금이 안전자산이라고는 하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변동성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 컨텐츠에서 말씀드린 시스템에 대한 해지 관점에서 금을 바라보는 것과는 좀 별개로 이제 금융위기 시에 오히려 현물로 교환이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 투자 관점을 트레이딩 목적으로 가져가신다 했을 때는 철저하게 대응의 관점으로 매매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혹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종류의 투자 방법이 있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금을 이제 투자한다고 했을 때 트레이딩 관점이기 때문에 실물을 굳이 보유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단순히 사고 파는 방식의 투자 방식이 뭐 소개를 드리자면 금이나 은을 추종하는 ETF, 금 펀드, KRX 금시장, 그리고 최근에 IT센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새로운 매매 플랫폼인데요. 센골드라고 하는 이 골드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도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꼭 실물 금을 인도받지 않고도 금을 트레이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센골드가 그 3프로TV에서 막 광고하더라고요. 아, 그 광고 나오죠. 네, 네. 플레이스토어에서 꽤나 이 센골드 다운로드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은 플랫폼인 것 같더라고요, 센골드가. 네, 사실 이게 작년 초 정도에 이제 원래 한국금거래소라는 실물금을 파는 오프라인 거래소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거래소를 IT센이라는 기업이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IT센의 센골드라는 플랫폼은 실물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실제로 거래하는 그 비중만큼 실물금을 창고에 쟁여두고 실제 구매하신 이 골드만큼 금을 보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모든 방식은 실물금을 이제 인도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뒤에서 설명드릴 실물금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10%의 세금이 따로 붙게 되기 때문에 이제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잘 설명을 들었는데 아까 트레이딩 관점 말고도 보험적 관점도 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관점도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단지 시세 차익을 위한 매매 방식이었던 반면에 이제 지금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보험적 안전자산 관점에서의 금 투자는 어떻게 보면 이 금융 시스템에 대한 해지 목적이에요. 다른 말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현금에 대한 해지 자산 목적의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정한 안전자산 목적의 투자를 금으로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아까처럼 트레이딩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소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바라보는 초장기로 보유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실제 금을 집에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량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전체 자산의 10% 정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아주 소량씩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한 번에 뭐 주식을 매수하듯이 왕창 매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실물금을 보통 우리가 예전에 예금 적금을 은행에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그 예금 적금에서 나오는 이자가 화폐 가치 하락에 비해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이 금이나 은에 예적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월 꾸준히 적립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금과 은의 이제 그 투자 비율은 금 20대 은 80 정도긴 한데 이제 이거는 좀 자유롭게 조절을 하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은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아까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장단점이 있듯이 이 보험적 관점에서의 매매도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실제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이제 집에 보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물, 안전자산을 직접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실제 베네수엘라처럼 화폐 가치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초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금융위기가 닥치거나 했을 때 그 어떤 자산보다도 가장 안전한 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단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사자마자 10% 손해예요. 왜냐하면 세금이 10%나 이제 뜯기기 때문에 10%의 세금을 감수하고 실물금을 매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실제 금덩어리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는 것보다 현금화가 좀 어렵고 느리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험적 관점에서 실물 금과 은을 살 텐데 그게 뭐 바가 있고 뭐 코인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종류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이제 실물 금과 은을 사게 되면은 실제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사야 되는데 사실 사람들이 뭘 사야 되는지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종류가 그냥 4가지로 간단하게 압축을 하면은 골드바, 골드코인, 실버바, 실버코인. 그래서 금과 은을 각각 바로 사느냐, 코인으로 사느냐 2가지로 일단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바로 사는 경우에는 좀 대용량이겠죠. 좀 큰 자금을 가급적 압축해서 가치를 저장하고 싶다 할 때 골드바 위주로 투자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골드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시세로 아마 1kg에 한 7천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금화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분할해서 현금화 시키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살짝 얘기 드렸던 뭐 금과 은의 비중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이제 현금화 관점에서도 금과 은의 비중을 좀 나눠야 된다는 의미가 좀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드코인 같은 경우는 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시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1온스 단위로 거래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버바 같은 경우는 1kg가 가장 거래가 활발한데요. 1kg에 한 80만 원 안팎, 뭐 시세야 뭐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그냥 비교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버 코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1온스당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실버 코인은 낱개 단위로 거래를 하기보다는 이제 튜브 형태로 한 25개가 한 튜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의 튜브당 25개의 1온스짜리 실버 코인이 담겨져 있는 방식으로 거래를 많이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 코인들도 브랜드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조금씩 다르고 거래할 때 이제 활발하게 거래되는 실버바, 실버코인, 골드바, 골드코인들이 있거든요. 이런 브랜드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또 콘텐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관점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딩과 보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관점 이 2가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2가지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지 좀 추천하시는 게 있나요? 네, 제가 이제 2가지 관점을 설명을 드렸는데 철저하게 선택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신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ETF 중심의 트레이딩, 매매 차익을 통한 수익을 실현하는 방식이겠죠.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보험적 안전자산 관점에서의 투자를 하시겠다 하신다면 제가 지난번 콘텐츠에서 말씀드린 앞으로 변화하게 될 금융 시스템에 대한 해지 목적으로 이제 보험적인 안전자산 중심의 투자를 하시겠다 하면은 실물 금 투자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2번째 말씀드린 보험적 안전자산 관점의 투자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트레이딩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근데 쉽게 놓칠 수 있는 게 어떻게 이 자산을 지킬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수익만 쫓다가 보면 너무 탐욕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가 쏠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아주 노멀한 금융시장에서는 사실 본인 역량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해도 무관하지만 이제 앞으로 무제한 양적 완화의 그 끝은 지금 우리가 기축통화 삼고 있는 달러 가치의 극심한 하락을 동반하는 금융 붕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같이 준비하면서 해나가야만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꼭 두 번째 보험적 안전자산 관점에서의 금 투자를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 보험적 관점에서의 금 투자는 비중을 또 너무 높이셔도 좀 안 좋은 게 현금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 자산의 한 10% 정도를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쭉 우리가 현금 가치 하락에 기인한 이제 자산 버블 시대가 이제 도래할 텐데 그때 꼭 수익뿐만 아니라 그 수익을 어떻게 내 자산으로 지켜나갈지를 고민해 나가기 위해 보험적 안전자산 관점에서의 실물금, 실물은의 10% 정도 포트폴리오를 꼭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금과 은에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금은비가 되게 중요한데 이 금은비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과 은의 투자 비중을 어느 정도 좀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자산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지표들을 봐야 되는지 나중에 또 콘텐츠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이 또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어떤 걸 사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실물 금과 은에 투자하기 위한 종류와 방법론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금과 은에 대해서 트레이딩 관점과 그리고 사람들이 잘 신경을 못 쓰고 있는 보험적 자산 관점에서의 금 투자에 대해서 오늘 강조를 해주셨습니다.